자, 첫 번째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썰은 이제 비행기 더블 부킹이 된 썰입니다. 10월 23일에 미루던 뉴욕행 비행기를 결제를 완료했어요. 해외에서 결제한 거다 보니까 이제 좀 지연이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14,000원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비행기 값 23만원 정도가 토스뱅크에서 빠져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보험에 대한 14,000원만 결제가 되고 비행기 값 23만원이 결제 취소가 된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취소가 됐나? 이러고 엄청 찾아봤었어요. 그 여행사에 대해. 근데 제가 항공사에 직접 결제를 한 게 아니고 스카이스캐너의 제3 여행사를 통해서 제일 싼 걸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 여행사를 알아봤는데 되게 악명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후기가 공항에 가보니까 결제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비행기표 예매가 된 게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그 자리에서 추가로 현장 결제를 했대요. 그래서 그 후기를 보고 난 뒤에 갑자기 내 결제 취소된 게 오버랩 되면서 그럼 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상 공항에 갔는데 내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여기 가뜩이나 외국이라 나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러다가 여행 휴가 기간을 다 망치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날리고 오는 게 아닐까. 그때가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이틀 정도를 더 기다렸는데 결제가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 상담원한테 상담 신청을 했어요. 이거 캡처한 거 보여주면서 이게 원래 결제가 됐어야 되는 건데 결제가 안 됐다. 결제 취소가 됐다.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취소가 된 게 확실하면 나는 새로운 비행기표를 예매를 하고 싶으니 이게 취소가 된 게 맞는지 혹시 확답을 해줄 수 있겠냐를 확인을 받고 싶었고 토스 상담사 직원도 이거는 결제 취소된 게 맞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해외 결제 원화 결제나 막 이런 거를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재결제 될 가능성이 없냐 했는데 가능성이 없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14,000원 보험에 대한 거는 아깝지만 여행사를 내가 공홈에 안 하고 잘못 고른 탓이니 그냥 돈 날렸다 치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확답을 받은 뒤에 이번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포터 에어라인에 가서 결제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항공표를 예매를 했는데 그로부터 딱 또 이틀 후 원래 항공표는 사고 나서 하루 지나면은 100%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필 또 한 36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48시간 이내인데 24시간은 지나버린 그 시간대에 갑자기 토스에서 알람이 하나 띠링 온 거예요. 근데 그 23만원 처음에 결제했던 비행기 표가 오늘 저녁에 결제가 될 예정이니까 돈이 통장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니 너네가 결제 취소된 거 맞다며. 그래서 나는 확인 받고 이거 재결제를 한 건데 그러면은 나는 돈이 두 번으로 나가는 거잖아 싶어서 그때부터 머리가 새하얘지고 아 망했다 내 30만원 날라갔다 이 생각에 좀 착잡했었는데 집에 와서 취소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보니까 첫 번째 예매했던 거는 이제 여행사 통해서 한 거라 아예 안 되는 거였고 두 번째 공홈에서 예약을 한 거는 제가 베이직 클래스가 아니라 뭐 스탠다드 클래스였나? 그 한 단 위 레벨인 표를 예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걔는 어느 정도 환불이 가능한 다행히 상태였고 이게 크레딧 카드로 바로 환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포터 에어라인의 포인트 같은 걸로 적립이 되는 거라 나중에 항공을 그 포터 에어라인에서 할 때만 그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거라도 되는 게 어디야 하면서 왜냐면 아직 뉴욕에서 토론토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예매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은 이거를 포터로 하더라도 그냥 한 25,000원 10% 정도 했어요. 25,000원 정도를 손해보고 받는 게 낫겠다. 30만원보단 25,000원이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환불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토스에도 따졌는데 토스는 갑자기 또 말 바꿔서 상담원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근데 나중에 또 재결제 될 수도 있다. 해외 결제인 경우에는 뭐 2주 정도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네가 맘 때문에 결제 취소된 거 그래 액땜했다 치자. 비행기는 탈 수 있겠지. 네 어쨌든 잘 넘겼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공홈을 이용해야겠다. 그리고 해외 결제는 2주 정도 기다려봐야겠다 라는 큰 교훈을 얻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에요. 30만원 날린 게 아니라서. 월세가 이번에 새로 구한 집이 전 집에 비해 한 30만원
아니지 37만 원 정도 싸거든요. 전 집은 월세가 975달러였고 여기는 딱 600달러라 엄청 싸서 이번부터 돈을 절약해서 여행을 더 자주 다닐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절약한 돈을 비행기 값으로 그대로 날릴 뻔한 그런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가 되고 재결제가 되고 환불 받기까지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아주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시기였죠. 그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비행기표로 뉴욕을 갑니다. To be continue. 두 번째는 이제 전 집주인이랑 대차게 싸우고 나온 썰인데요. 원래 그전에는 이거 깎아주겠다, 월세 깎아주겠다, 뭐가 문제냐, 더 있어라, 너 되게 좋은 테넌트다, 세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건덕지 잡힐 건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집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시점부터 이제 그때부터 태도가 이제 싹 바뀌더니 10월 31일에 집키를 반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방검사를 하러 오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답답한 건 제가 정확한 시간이 언제 올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 6시부터 8시 사이 아무 때나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법을 모르는 걸까 싶고 그냥 뭐 상식이 별로 없어요. 밤 11시나 12시 늦게 이제 문자를 한다거나 뭐 나는 집주인이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고 이제 집검사를 하겠다고 본인이 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집검사를 하면서 그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분명 처음에 집 들어오기 전에 물건들이 다 가구가 하자가 있는 걸 저랑 같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상태에 대한 걸 체크를 하면서 저한테 체크리스트를 줬거든요. 이거 창문이랑 화장실이랑 전등이나 침대나 이런 거 하자가 있는지 뭐 괜찮은지를 체크를 해달라 해서 같이 둘러보면서 체크를 하다가 그때도 이제 당연히 막 부서지고 뭐 금이 가 있고 이런 건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는데 이거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면은 괜찮다고 체크해도 된다 이렇게 그때 같이 보고 얘기를 해서 제가 몇 개 진짜 심각한 거 예를 들어 뭐 불이 안 들어오거나 이거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거는 옆에다 써놨었어요. 체크리스트에 요래요래해서 깨져서 사용이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근데 일부 뭐 작은 구멍이나 이런 거는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했으니까 체크를 괜찮다고 이제 했죠. 물론 이것도 제 잘못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거 보고 괜찮다고 체크한 체크리스트로만 판단할 거니까 이거 하자 있는 거는 다 너가 증명할 사진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때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이거 그냥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연맥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래 근데 나 동영상 있어 이러니까 거기서 당황하더라고요. 동영상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찾고 있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이러고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서 나 이거 찾았어 이거 봐 여기 이미 금이 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너무 싸가지 없게 나 근데 그거 볼 시간 없어 그냥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놔 나 지금은 볼 시간 없어 이거 그냥 솔직히 한번 이렇게 띡 보면 되잖아요. 화면인데 여기 크랙 가 있고 금이 가 있고 여기 날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걸 보면 되는데 나 시간 없어 이거 말할 시간에 받겠다. 근데 그거를 아주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제가 집을 너무 구석구석 찍다 보니까 3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이메일로도 안 보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링크 드라이브에 그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날짜가 동영상 날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입주한 날에 찍었다라는 증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자로 상황 설명을 했죠. 지금 핸드폰으로는 보내는 게 힘들 것 같다. 근데 제가 저녁 약속까지 나가 있고 하는 사이에 또 문자가 엄청 온 거죠. 너 진짜 사진 있는 거 맞냐? 너 이거에 대한 거 증명할 거 보내야 된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걔는 없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 검사할 때 한 번에 1초에 딱 봤으면 얼마나 좋아. 이 자식아. 그래서 제가 그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날짜랑 그 동영상의 일부가 담기게 동영상을 잘라서 문제가 됐던 부분만 뭐 창문, 서랍, 뭐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줘 바로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그냥 차단을 하고 저도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할 말 많고 상식이 없고 되게 더럽고 치사하고 그지 같은 집주인이었다
여러분도 모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이런 거 꼭 집 구할 때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집 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크레이그리스트랑 키지지랑 뭐 페이스북 뭐 마켓인가 이렇게 많이 본다고 했었는데, 한국인 룸메를 원하시는 분들은 캐스모 같은 한국인 카페 사이트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인 룸메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고, 왜냐면 해외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외국 룸메랑 좀 친해지고 싶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았고요. 페이스북 마켓은 페이스북 계정을 제가 없앤 지 오래라 이것 때문에 다시 만들고 뭐 비밀번호 찾고 재설정하고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키지지랑 크레이그리스트 두 개를 봤었는데 한 2주 정도간 계속해서 물색을 했었을 때의 감상은, 크레이그리스트는 좀 매물이 잘 안 올라오고 허위 매물이 많다는 거. 그래서 누가 봐도 구글에서 사진 캡처해서 쓴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지가 아예 없거나 그런 건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집에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으로 올라온 것들을 그냥 싹 다 걸렀고요. 거르고 나니까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빈도수가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해도 집 뷰잉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키지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키지지에서 구하긴 했는데, 키지지는 나름 매물이 많이 올라오고 사기도 많다는 얘기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뷰잉 약속을 거기서 거의 다 잡게 돼서 키지지에서 결과적으로 구했고요. 게시물에 바로 그 등록한 사람에게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낼 때 자기소개를 조금 길게 작성을 자세하게 해서 보냈고, 그게 좀 답장이 올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제 이름이랑 어떻게 캐나다에 와 있는지, 뭐 학생인지 아니면 워홀 비자라 뭐 얼마나 있을 건지 이렇게, 그리고 언제 들어오고 싶은지, 최소한 얼마나 머물고 싶은지,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일이 있는지, 그래서 집에 뭐 많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물, 반려동물 없는지, 뭐 차가 있는지,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따로 사거나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안 피는 사람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시물 자체에 비건인 사람들은 미리 올려놔서 비건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라서 이제 저 말고도 여성 룸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직장이 전 집이랑 너무 멀어서 가까워져야 좀 겨울에 편할 것 같아서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동기까지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쓰고, 마지막에는 제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 주소까지 해서 연락을 주려면 이쪽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제 자기소개를 보고 연락을 저에게 주셨어요. 집뷰잉 언제 올 수 있냐, 나는 이때 시간이 된다. 이래서 저랑 조율을 해가지고 집뷰잉을 그때 잡았었고, 처음 집 구할 때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한 5, 6군데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구할 때 다들 사기 안 당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가뜩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서럽잖아요. 제일 좋은 게 건강한 거랑 뭐 법에 관련돼서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는 거, 이렇게가 해외 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집 구하는 법에 이어서 잡 구하는 법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당연하게 처음에 온라인 지원을 했었고, 온라인을 지원한 지 한 달쯤 만에 연락이 왔었어요. 되게 운이 좋은 경우죠. 근데 그 한 달 동안에는 정말 스벅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감감무소식이니까 답답해서 이걸 그냥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력서 드랍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 집이랑 가까웠던 한 3군데 정도 스벅에 들러서 직접 이력서 드랍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아예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받는다고 이력서를 안 받으셨고,
두 번째는 이력서는 이제 다른 일하는 파트너분께서 받아주시고 그 스토어의 매니저님 명함도 주셨는데 그 스토어 매니저님 명함에 적힌 이메일로 이력서를 이렇게 보냈는데 답은 안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당시 매니저님이 안 계셔서 파트너분께 이력서를 전달드렸는데 한 다음 날인가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너가 이력서 드롭하고 간 이 지점의 매니저인데 언제 면접을 한번 보러 올 수 있겠냐 하셔서 그거는 그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뭐 그 면접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온라인 지원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이력서 드랍을 해서 통하는 곳이 있긴 있다. 근데 대부분은 온라인 지원으로만 받는다고 하고 거절을 하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세컨잡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이력서 드랍을 하러 돌아다니던 첫날에 첫 시도였는데 첫 면접을 거기서 바로 보고 이틀 정도 고민을 해보다가 다른 도전을 더 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잡을 더 찾아보겠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결국에 한 달간 열심히 이력서를 돌렸지만 연락이 안 오고 그때 당시가 7월이었으니까 딱 방학을 한 대학생들이 많았나 봐요. 이미 다 잡을 구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력서 돌리러 가면 우리 이미 구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9월에 개강하고 나서 얘네가 빠지게 되면 그때 다시 연락을 줘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 실제로 나중에 그런 가게들에게서 9월 이후 8월 말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미 잡을 다 구하고 2개를 하고 있었던 상태라 하겠다고 답장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지난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인디드라는 사이트에서도 지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인디드에서도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경우가 한 2-3군데 있었고 그 2-3군데 중에서는 온라인 면접으로 동영상을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걸 녹화해서 동영상 자체를 업로드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에 영상에서 언급했던 시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역시 온라인 지원을 받았었어요. 인디드에 들어가니까 시네플렉스 모집 공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알림받기 설정을 했더니 시네플렉스에서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더라고요. 영앤 던다스 지점에 영화관에 자리가 났다고 해서 경험차 지원을 해봤고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룹 면접을 보러 오라고.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그룹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결과는 걔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되게 많이 준비를 해간 게 보였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붙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캐나다가 되게 지연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지연이랄 게 딱히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신경을 끄고 살았었는데 캐나다 와서 알게 된 수정 언니가 스케쳐스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한번 일해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죠.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력서를 준비해서 가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안 되고 나면 다른 잡을 구할 때도 써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뽑았어요. 한 7장 이렇게 뽑았는데 스케쳐스에 수정 언니랑 딱 들어가서 도착하자마자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만나서 반갑다 난 누구누구야 이러고 나 시간이 이때 돼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 이거 얘기했는데 바로 그냥 알았어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력서 안 봐도 돼? 나 이거 이렇게 써왔는데 이랬는데 매니저님이 그 이력서에 내가 더 알아야 될 게 있니? 라고 하셔서 아닐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력서도 딱히 안 받으시고 서류 작성해야 되나 이런 거는 수정 언니 통해서 전달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연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아 면접을 보고 다행히 매니저님께서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거기도 이제 1월에 출근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온라인 지원이랑 인디드도 살펴보는 거랑 이제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력서 드랍하고 지연으로 잡을 구하기까지 고루고루 다 도전을 해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잡 구할 때 이력서 쓰는 것도 이력서 검토를 해주는 기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미리 예약을 해서 그 이력서 파일을 미리 메일로 보내드리고 어휘에 대한 거나 아니면 역할에 대한 거나 이런 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력서 수정하는 걸 도와주세요. 근데 공짜로 이력서도 뽑아주시니까 저는 그때 10부 정도 부탁드렸었는데 바로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이력서까지 검토를 받고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